자, 오늘은 그 6장 판단과 반복, 반복문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제 반복문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동일한 그 문장을 이제 반복적으로 처리하도록 해주는 기능을 이제 C 언어에서의 반복문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뭐 정확하게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처리할 일은 없죠. 보통은 그 처리 절차는 동일한데 그 사용되는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등을 하고요. 또 두 번째 데이터를 가져와서 뭐 똑같은 그 작업을 하고, 세 번째 데이터를 갖고 와서 똑같은 작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처리 절차는 동일한데 뭐 데이터가 바뀐다던가 뭐 약간 다른 상황에서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을 하는 경우가 우리가 프로그래밍에서 굉장히 많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C 언어에서 어떻게 문법적으로 지원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반복문을 생각을 하면 두 가지 그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이제 어떤 문장을 반복할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반복을 제어하는 제어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거를 반복을 이번에 더 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하는 이제 그런 부가적인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반복할 문장은 지금까지 배웠던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그 5장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이번 챕터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이제 반복을 제어하는 제어문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사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반복을 하는 과정을 조금 그 단계별로 우리가 나누어서 보면, 뭐 그냥 반복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 봐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단계로 크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그 제어 변수, 이제 반복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변수를 우리가 이제 제어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 제어 변수를 설정하고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초기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세 번째로 나와 있는데, 반복을 실행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어 변수 값을 사용해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그 반복을 하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 반복문 안에 문장을 실행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이거를 다시 테스트를 하려면 보통 조건 변수가 뭔가 업데이트가 돼야지 우리가 다시 테스트할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건 변수의 증가 또는 이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네들은 다 어디랑 관련된 거냐면 반복문을 제어하는 제어문에 관련된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여기에 관련된 거고요. 그, 반복할 문장은 루프 안의 문장 실행, 요거랑 관련된 거죠.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C 언어에서 반복문은 크게 그 세 가지의 반복문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while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for문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do while문이라고 있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C 언어에서는 반복문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 논리적인 구조에 따라서 제어문의 위치에 따라서 크게 이제 두 가지 타입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반복할 대상인데요. 반복할 대상인데 요거를 실행하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이 문장 이 반복의 대상이 되는 문장들을 실행할지를 그 결정하는 입구 통제 반복문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를 뭐 다른 말로는 사전 반복문이라고, 사전 통제 반복문, 또 사전 반복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구 통제 반복문은 일단 실행을 하고요.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요거를 반복할지를 결정하는 형태의 반복문을 우리가 do while 문, 그 출구 통제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C 언어에서는 그 입구 통제 반복문은 while문이나 for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되고요. 출제 통제 반복문은 do while문이라는 걸 사용해서 우리가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문법과 그 다음에 예제를 가지고 이제 뒷부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구별하는 또 다른 이제 그 기준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두 가지 형태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그 개수기 제어라고 해서 이제 반복할 횟수를 정해 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번이면 100번, 또 아니면 이제 특정 숫자가 아니라도 뭐 x가 지금 예를 들어서 x라는 변수에 지금 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x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숫자만큼, 뭐 0부터 해서 x가 가지고 있는 숫자, 예를 들어서 50이라 그러면 0부터 50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횟수를 정해놓고 그만큼 반복하는, 특정한 횟수만큼 반복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개수기 제어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때 그 횟수를 우리가 카운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번 반복을 했는지. 그때 사용되는 변수를 우리가 개수기, 또는 영어로 이제 카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제 그 세 가지 그 C 언어 문법 중에서는 이제 포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라고 쓴 거는 반드시 이걸 써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이렇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따지면 이 세 가지 그 C 언어에서 제공된 반복문을 어떤 걸 사용해서 구현을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적합한 형태가 이제 포문이다, 이런 의미로 여기 주로라고 제가 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수기 형태가 아닌 그러니까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반복의 횟수를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 반복을 하는 그런 형태의 반복문을 우리가 다 합쳐서 이 센티널 컨트롤 반복문이라고 하는데, 이 센티널은 이제 보초예요. 그러니까 입구를 막고 서서 어떤 조건이 만족하는지를 이제 검사하는 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거가 있으려면 이제 센티널 변수가 있어야겠죠. 변수가 하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개일 수도 있고 상당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어, 굉장히 복잡해서 이 센티널을 체크하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경우를 우리가 그 보초 제어, 또 센티널 제어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하겠다는 거고요. 이럴 때 대표적으로 쓰는 방법이 while문이나 이제 do while문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주로라고 얘기했던 거는 포문도 쓸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while이나 do while문을 사용하는 게 그 일반적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while문.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이제 while문, do while문, 포문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간단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while이라는 키워드를 쓰고 괄호 안에 그 테스트 컨디션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할 문장은 이렇게, 문장이 하나가 아닐 때는 이렇게 블록으로 묶기 위해서 브레이스로 앞뒤로 쳐주고요. 만약에 문장이 하나라면 이 브레이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실제로 이제 그 반복할 문장을 여기다가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대표적인 이제 입구 통제 반복문의 일종이죠.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냐면 일단 그 위에 그 while문 위에 있는 그 문장을 실행한 다음에 while문으로 들어와서는 일단은 테스트 컨디션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true면 true인 경우에는 이렇게 안에 있는 body of the loop를 실행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바로 빠져나갑니다. 바로 빠져서 이쪽으로 바깥으로 해서 이 while문 다음 문장으로 이제 건너뛰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true면 body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브레이스를 만나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다시 올라와서 다시 테스트 컨디션을 하고 얘가 여전히 추르면 반복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지금 이제 1부터 10까지를 각각의 그 숫자를 여기 제곱을 해서 n 곱하기 n 제곱을 해서 그거를 합치는 거죠. 그래서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해서 언제까지 10의 제곱까지 계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while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n의 값이 여기 들어가 있고 n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 이거를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고 그 sum이라는 값에다가 n의 제곱을 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n 값을 업데이트를 합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내가 이제 그 반복문에 필요한 요소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일단 이 그 카운터 변수 여기서는 카운터 변수겠죠. 뭐 센티널 변수라고 해도 되는데 일단 여기서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단순하게 증가되는 거니까 이제 카운터 변수라고 이 카운터 변수 n을 초기화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 제어 판단문을 사용해서 이거를 반복할지를 결정하는 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반복할 문장이고요. 얘는 업데이트라는 겁니다. 제어 변수를 업데이트라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프로그램을 짤 때, 요거는 당연히 문법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작성을 하고, 요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작성을 하는데, 초보 프로그래머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 초기화를 안 한다던가, 아니면 여기 업데이트를 까먹는다던가, 요거를 실수를 자주 합니다. 예. 그리고 뭐 정신없이 이제 뭐 좀 졸린 상태거나 아니면 너무 프로그램을 너무 오랫동안 해서 머리가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가끔 요거를 실수를 이제 경험이 많은 프로그래머도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런 실수를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요거를 싹 묶어서 포문이라는 거를 우리가 시연에서 추가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예를 하나 보면은 얘는 뭘 하는 프로그램이냐면 뭐 그 y 이꼴 x의 n승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뭘 요구를 하냐면 x라는 이제 값하고 그다음에 n 값을 여러분들한테 입력을 받은 다음에 자, 그럼 일단 n은 정수니까 이게 반복문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n이 실수면 우리가 그렇게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 n이 정수이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 카운터 변수를 카운트라고 해서 초기화를 하고 while문 안에 우리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죠? 작거나 같을 때 그죠? 1부터 해서 n까지 실행이 되니까 이게 작거나 같을 때죠. 그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 사용할 때는 여기다가 이꼴을 넣을지 안 넣을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가 한 번이 더 실행이 되거나 한 번이 덜 실행이 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크리틱하는 오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따져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정확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잘 짜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제로 계산할 내용이 들어가 있고 카운트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가지고
최종 결과를 여기다가 출력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 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두문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두와일문이라고 보통 우리가 씁니다. 두와일문. 이 책의 표현이 이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된 건지, 원래 원문 자체가 좀 잘못된 건지, 이게 조금씩 그 보통 사용하는 그 표현하고 좀 다른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두알문은 어떤 데 쓰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실행하기 전에 그 반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가끔 실제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반복을 한 번 더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용자한테 무슨 입력을 받아서 반복 여부를 결정을 하던가 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일단 계산은 해야 되고, 또는 입력은 그냥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입력 받는 것 자체 또는 계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반복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걔를 일단 한 번은 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반복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do 하고 그 다음에 그 while을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이제 그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후 제어문 형태가 되는 건데요. 자, 문법적으로는 이제 do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while을 쓰고 뒷부분에 테스트 컨디션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다 세미콜론을 적어줍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걸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이해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세미콜론 여러분들이 적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가끔 빠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복할 내용은 여기다 넣고 이제 블록으로 묶어줍니다. 요것도 이제 문장이 하나밖에 없다, 한 문장밖에 없다 그랬을 때는 생략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요 body of the roof 이거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보통 받아가지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결과가 이게 잘못됐네요. 이게 true가 아니고요. 여기가 true입니다. 그 테스트 컨디션이 true면 반복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말이 되겠죠? 뭐뭐 하는 동안 반복해라 그러니까 while 안에 있는 테스트 컨디션이 true인 경우에 우리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5장에서 우리가 그 어떤 걸 했었냐면 테일러 시리즈 계산했었습니다. 익스포넨셜 x에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 계산을 했는데, 테일러 시리즈는 무한히 그 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n equal 0부터 해서 1, 1, 1, 1, 3, 4 해서 무한대까지 가는 건데, 우리가 컴퓨터 상으로 이걸 무한대까지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무한대까지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가 원하는 어큐러시 안에 들어가면 그거를 이제 더 이상 뒤에 있는 항들을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기억을 되살려 보면 그 accuracy 그 텀 자체가 exponential x라는 테일러 급수의 특성 자체가 그 마지막에 있는 텀보다 뒤에 있는 값들이 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텀 값이 accuracy의 upper bound가 되기 때문에 그 텀하고 내가 원하는 accuracy를 비교를 해서 걔보다 텀이 작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accuracy가 또 도달을 했구나 해서 이제 while loop를 이제 중지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짰었습니다. 그죠? 이제 두 가지 이제 컨디션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100번까지 그 수행하라는 그 텀을 계산하라는 거랑, 그 다음에 이 어큐러시에 만들면 빠져나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강제로 이 n 값을 어거지로 999라고 넣어가지고 이제 빠져나가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뭐 이것도 방법이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지금 배운 두 와일문을 바꾸면 일단 그 어큐러시를 판단하려면 이제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텀을. 그래서 일단 한번 계산하고 그걸 가지고 와서 어큐러시가 텀이 어큐러시보다 내가 원하는 어큐러시보다 크면은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이 텀이 어큐러시보다 작아지고 그 다음에 카운트가 100보다 작은 또는 이제 카운트가 100보다 그 작은 동안에 반복을 하고,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되지 않으면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나중에 프로그램을 이해하기 쉽고 수정하기도 쉽습니다. 이렇게 그 빠져나오는 조건이 한 군데 모여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기가 쉽고 나중에 프로그램 짜기가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문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자, 포문은 앞에서 배웠던 이제 while문처럼 그 입구 제어, 그죠? 입구 제어 그 반복문인데요. 그 앞에서 제가 while문 설명할 때 그 우리가 반복문의 구성 요소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어와 관련된 게 제어 변수의 초기화와 제어를 다시 할지 판단하는 문과 제어 변수를 업데이트하는 부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씩 그 초기화하는 부분하고 업데이트하는 부분을 까먹어가지고 프로그램이 무한 루프를 돌던가 뭐 이상한 동작을 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런 거를 이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일목요연하게 묶어 놓은 게 포문입니다. 그래서 뭐뭐하는 동안이란 뜻이 되겠고요. 포라는 거는, 자, 거기에 이제 초기화, 그 다음에 테스트 컨디션, 인크리먼트,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눈에 딱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반복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포문입니다. 자, 근데 이 순서가 약간 여러분들 입장에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한 줄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얘를 어떤 걸 언제 실행해야 되는지가 약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잠깐만요.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없군요.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맨 처음에 할 거는 뭐냐면 일단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초기화를 해서 1번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들어가기 전에 이게 입구 제어 반복문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 컨디션을 체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컨디션이 맞으면 그때 가서 body of the loop를 실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면 뭔가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게 인크리먼트라 그랬는데, 이게 뭐 인크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디크리먼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복잡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업데이트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시 반복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반복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테스트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테스트 컨디션에 맞은 경우에 반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하고 다시 판단하고 다시 실행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가 테스트 컨디션이 만족이 되지 않으면 빠져나오는 거죠. 예.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니셜라이제이션은 들어가기 전에 딱 한 번만 실행이 된다는 거. 이건 한 번만 실행이 된다는 거. 그죠? 그리고 여기서 지네들끼리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반복을 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하게 사용을 하다가도 약간 문제가 좀 복잡해지거나 이제 시험 문제로 약간 문제를 꼬아내면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뭐 조금 복잡한 케이스를 들어보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초기화할 변수가 여러 개다.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할 변수가 여러 개다. 뭐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여기에다가 콤마 연산자를 사용해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초기화하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연산자, 이거 뭐 일반적인 경우는 뭐 이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콤마 연산자의 계산 순서는 앞에 거 먼저 하고 뒤에 거를 한다고 했죠. 그죠? 요것도 기억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순서를 m을 먼저 하고 n을 해도 상관없고 n을 먼저 하고 m을 먼저 다음에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가끔은 이게 디펜던시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for 루프인데요. x를 0으로 초기하고 x 값이 9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에서 반복 프린트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매번 x는 하나씩 증가한다. 자, 이게 출력이 뭐가 될까요? 자, 처음에 0이 초기화돼서 들어갔으니까 0이 출력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이 출력이 될 거고 2가 출력이 될 거고 쭉 되다가 몇 가지 출력이 될까요? 8, 9, 10. 예. 여기는 지금 9까지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요걸 정확하게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야, 9까지 출력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x가 9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x가 9일 때는 이게 들어옵니다. 다시 반복이 되고요. 반복이 돼서 9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만약에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했으면 어디까지 출력이 되나요? 8까지 출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랑 동일한 표현은 어떻게 되냐? 어떤 표현 되냐? x가 10보다 작다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쵸?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표현은 x가 10보다 작다라는 표현과 현재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x가 정수니까. 그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정확하게 두 개가 같다는 거랑 또는 또 어떤 경우엔 두 개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코멘트로 나와 있는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요 중간에 있는 요 표시는 뭐 콜론이 아니라 세미콜론이 사용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미콜론이란 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문장의 끝을 의미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장 하나, 문장 두 개, 문장 세 개인데 얘는 또 세미콜론을 찍지 않습니다. 예? 이제 왜 그러냐? 이거를 이제 뭐 깊이 들어가려면 좀 복잡한데 일단 그냥 포문의 문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걸로 여러분들 아마 충분할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문을 사용한 이그젬플을 하나 보겠습니다. 자, 얘는 뭘 하는 거냐면 2의 n승을 계산하는 건데요. 2의 n승과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n승을 계산해서 출력을 해 보는 겁니다. 왜 하냐고요? 뭐 특별한 의미는 없고 그거를 이제 계산하는 걸 한번 이제 포르프를 사용해서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까지 계산할 거냐면 21보다 n이 작다니까 어디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2의 몇 승까지 계산하는 거예요? 2의 21승? 이 아니고 2의 20승까지 계산을 하는 거죠. 2의 20승. 그래서 보시면 결과로 보면 2의 20승 0승부터
20승까지 계산하는 걸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 연습하셔갖고 딱 보자마자 아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딱 돼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프로그램 잘 짤 수가 있고 시험도 잘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이제 x가 1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p는 1로 시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p에다가 2를 곱해주니까 계속 그죠? 2의 한승이 2 곱하기 얼마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그 2의 마이너스 1승은 그걸 뒤집어 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출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과 그 여기도 1이고 이렇게 쭉 계산을 할 수가 있네. 2, 4, 뭐 이렇게 하고 이거 역수가 쭉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프로그램을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더 좋은 방법이냐 하면, 그거는, 지금 설명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일단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이제 포르프를 사용한 예를 보면은, 어,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그 뒷부분하고 연결된 부분이라 그 다음 세션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